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흥미있는 기사가 두 개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다라는 기사고, 또 하나는 울산 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사건 관련해서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파문이 있는 겁니다. 우선 트럼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에 대해서 저 사람 스타일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 교만하기도 하고 거만하죠. 거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 교만한 것도 뭐 건방진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성과로 봤을 때 저 사람 참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가 좋다는 건 운이 좋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운도 실력이라 그러죠. 저는 참 대단히 실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뭐 아베 다 뭐 시진핑, 푸틴 다 마초과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역시 출중한 인물이 트럼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가까웠던 존 볼턴이라는 사람, 또 그 전에 또 장관들이라든지 맥메스터 같은 안보보좌관들이 나가서 비난을 하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번에 뭐 돌파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운과 힘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게 이란의 솔레이마니 제거 사건이었어요. 이것저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이끄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을 때릴 수 있다, 트럼프가 북한을 때릴 수 있다고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전작권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는 말. 자, 이 전제가 통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도 미국 시스템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고요. 뭐 미국 백악관에 있는 진짜 핵심 엘리트가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저도 한계는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전쟁을 결심할 수 있으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나 미국 사람이 공격을 받았다라면 거기에 대응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자위권 행사입니다. 자기 방어권 행사죠. 그걸 전쟁으로 보면 안 되죠. 가서 갑자기 어느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가 공격받아서 미군이 대응했다라고 하면 그건 자위권 차원이고 전쟁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쟁은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가동돼가지고 특정 세력을 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어느 나라와 싸우려면 선전포고를 하거나, 선전포고를 하지 않죠. 요즘 하지 않고 어떤 국회의 결의를 받아놓고 미국이 이제 몇 차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최후 통첩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이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의 경우를 보시려면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놓은 나라를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 또 하나가 어딘가요? 시리아, 세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북한도 옛날에는 지정돼 있었는데 아들 부시 정부 때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이 마음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오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에서 그 전에 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말고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습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어서 화면이 쭉 나오는 뉴스 기억나시죠? 시리아는 테러를 하는 나라를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나라로 미국 법에 돼 있습니다. 그 법은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법입니다. 수출 통제에 관한 법인가? 국방부가 아닙니다. 그 법에 따라서 미국이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는 뭐 수출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법에 따라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미국은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엔티 테러리즘 워, 그렇게 표현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군 유엔을 만들었잖아요. 유엔에서는 침략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침략 전쟁은 선제 공격으로 하는데 선제 공격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공격을 받아야만 대응 차원에서만 전쟁할 수 있는데, 9.11 테러를 당하고 나부터는
테러는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희생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도 군대가 아니니까 그들을 상대로 선전포고 전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개념 만들고 능력으로서는 테러는 민간인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핀포인트 어택, 서지컬 스트라이크, 초정밀 사격을 해서 그 사람만, 그 세력만 제거하는 능력을 갖춰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이란 거는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법을 운영해 왔는데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 테러를 할지 모르니까 미리 제거하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게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이 개념을 적용시키고 북한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느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으면 가능한데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제외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갑작스럽게 북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려면은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해서 미국을 전쟁 상토로 몰아넣는, 예를 들어 미군을 죽였다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뭐 위협을 가했다, 9.11처럼 그러면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미국이 최후 통첩을 계속합니다. 지난번 몇 차례 북한이 17년도에 미사일 쏘고 할 때 미국이 최후 통첩 같은 발언을 몇 번 했었죠. 그때는 가능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갔고 다시 또 그런 사태가 있으면 모를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그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괌에 사드 배치했을 때는 정말로 그건 가는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일단 확대고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은 미국은 전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정부는 자꾸 전작권을 갖고 미국을 억제해요. 위협 요인은 북한은 잡지를 않고. 그래서 이 정부가 참 불편한 정부고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하는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요. 어느 나라 정보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솔레이마니가 이란을 떠나서 바그다드로 온다는 정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딱 3시간 더 연착해서 도착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공항에 내려서 한적한 데로 오니까 빵 때린 거죠. 그게 통상적인 미사일 탄두가 있는 거였으면 그 일대가 불바다가 되는데 그 차만 박살이 나죠. 옆에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갖고 막 뛰어가는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핀포인트 어택. 이게 뭐냐면 키네틱 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약이 없는 탄두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그 안에 화약이 없어요. 그냥 쇠몽둥이가 가서 팍 찍은 거죠. 압살을 시키는 건데 차에 있는 연료가 터져갖고 불이 났겠죠. 결국은 뭔가 하면 특정한 핀만 때릴 수 있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다른 차에서 막 내려서 도망가니까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이 솔레이마니 제거에 담긴 건데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이라크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할 때 미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하고 스위스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도 미국이 대응을 할까 봐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격추시킨 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테헤란에 있는 이란의 언론인들이 우리는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은 이란이 대응을 해갖고 미군 80명을 죽었다. 그게 허위 보도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기를 격추했을 때 처음에 그게 아니다. 그 안에 있던 폭탄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허위 보도를 그때 이미 동영상을 다 찍어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언론 자유를 선언하면서 이란이 지금 매우 터모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미국 입장에서 골칫거리 국가인데 그걸 어떻게 다룰지 고민이 많았는데 트럼프의 결단, 트럼프가 솔레이마니 제거해도 된다는 안을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르니까 사인을 해가지고 액션 들어갔는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1등 공신이니까 준 선물이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도 있고 팔레스타인 국민도 이스라엘 국민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따로 떼어내서 살게 한 게 정착촌입니다. 가자지구 서안하고 이런 지구. 근데 지금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독립을 하는 조건이려면은 이스라엘하고 안 싸운다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죠.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걸 맺게 하되 팔레스타인은 군대를 갖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중립국, 영세 중립국처럼 만들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만들고 두 국가를 분리하겠다는 게 네타냐후 총리한테 주는 그 트럼프의 선물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팔레스타인은 반대하고 뭐 시위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과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중립국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1945년부터 54년에 걸쳐서 영원한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경찰 병력보다도 적은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들었죠.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욕을 먹고 문제가 많지만. 자, 이런 트럼프가 북한을 지금 상대하면서 지금 북한을 거의 엄청 흔들어 놨어요. 엄청 흔들어 놨어요. 하노이 노딜로 지금 뭐 거의 반쯤 한번 대공작을 걸어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으면요. 그 당한 사람은 거의 반죽음 됩니다. 지금 맥을 못 추잖아요. 또 그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뭔가 추구했는데 자기께까지 상대가 이용해서 한판 엎어치고 나면요. 거의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쩌면 골치 아픈 북핵 문제와 이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지금 많이 살려줬잖아요. 방위 분담금 계속 한국, 일본, 나토 다 압박해서 돈도 벌고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뭐 민주당 펠로시 의장하고는 뭐 사정없이 싸우고 악수도 안 하고 뭐 독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끌고 나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머들 스루로 할 수 있고 힘도 좋고 미국을 뭐 제법 끌고 나가는 거인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17년도에는 힘들었죠.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뭐 하니까 전전긍긍 하시다가 북한이 서프라이즈 깜짝 쇼로서 평창올림픽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걸 기화로 이제 뭐 끌다가 19년부터는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요. 이 바른 길을 하고 두려움 없이 가지 않으면 성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두렵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이 정직하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 얻기 위한 방편이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힘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캥겨가지고 밀고 나가지를 못해요. 문 대통령이 처음에 좀 반짝했는데 지금 울산 선거 사건이 저거 점점 커져요. 어제 동아일보에서 참 우리 동아일보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저는 사회부의 법조팀이 참 잘한다고 보는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일보 법조팀 특종 참 많이 했는데 어제 이런 일면에 조국 김기현 경찰 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 라고 하면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관한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최초로 공개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일면에 쓰긴 썼는데 일면 톱에는 못 올라가고 아직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면 제일 밑에 하단에 들어갔는데 특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는 문제까지 들어갔습니다. 타신문도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황운하 울산청장은 경찰관이지만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그건 총경까지 갖고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정보경찰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 공소장이 나중에 뭐 틀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면은 이거 전형적인 정치 개입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하겠다 그러면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을 가져가는 건 찬성이지만 황운하 씨가 지금 뭐 국회의원 나올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경찰 국가로 가져가자는 경찰 독재가 더 무섭습니다. 군부 독재보다가 돼요. 경찰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 중에 60만은 상당수가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국내 문제는 잘 모르지만 경찰은 외국은 안 바라보고 우리만 쳐다보기 때문에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이 공정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정보를 가지라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진짜 개판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보좌진은 선거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네. 대통령쯤 되게 되면 여당의 대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죠. 근데 자기 친구가 당선되도록 이렇게 밀어주라라는 투로 또 그 수적인 청와대 간부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네. 이게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나와서 4.19가 터졌거든요. 마산에서 사태가 벌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어졌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점점 그래서 조국 씨를 그렇게 정부가 대통령이 막아주려고 그랬고 가슴 아프다 그랬고 네, 그런 걸로 지금 쭉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했던 공작 정치의 느낌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장자연 사건 났을 때 윤지호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장자연을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책도 거짓말이고 같은 필자를 했던 사람이 윤지호를 비난하면서 정체가 밝혀졌는데 지금 윤지호가 조용히 한국을 떠나가서 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 도와준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장자연의 장자도 모르는 윤지호를 부추긴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공작 정치죠. 옛날 같았으면은 이건 난리가 났을 텐데 국정원 댓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 났을 텐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정부가 운이 좋았구나 싶은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막 터지네요. 네. 박근혜 정부도 막 촛불이 터져가지고 이게 나라냐 하면서 무너져가는 걸 봤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인가 갔을 때 공무원들은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줘야 되는데 화면이 휙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벼 있더라고요. 전혀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걸 봤는데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역시 바른 길로 안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반대로 트럼프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밀어붙이니까 그 어려운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해내고 있구나.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독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근데 민주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친구 선거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또 그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경찰 간부가 자기 그 업무 분장 분야를 넘어서서 독려를 하고 수사를 선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걸 관련해서 뭐라고 지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아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네. 친구로서 마음 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상당히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이 많이 그랬는데 저는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사람 따라 자기 기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하니까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에 따라 더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정성으로 가져야죠. 자,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트럼프는 그 난리를 치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항상 49%의 반대 세력을 끌고 가느냐. 문 대통령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풀리느냐. 이거는 정직도와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의 차이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큰 결과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트럼프의 행운과 문재인의 불운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어쩌면 다가올 미래가 어떤 건지도 조금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 김정은의 불운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시진핑의 불운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아베의 행운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트럼프, 시진핑 지금 저 우한 폐렴으로 저 난리 중국 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그 친구도 처음 선택을 잘못한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